신교대에서 간첩 신고하고 꿀 빨았던 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2016년 무더운 여름에 입대한다는 생각에 거의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군복을 입고 치킨도 못 먹으며 핸드폰도 없고 담배도 못 핀다는 괴로움은 저를 하루살이 인생으로 만들었고, 친척들이 준 돈과 부모님이 준 돈 몇백만 원을 술 먹는데 모두 쏟아내고 군대를 갈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고 나서야 결심을 했다고? 그래서 택한 곳은 칵테일바. 이상한 그런 곳이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와 매일매일 일주일에 6번씩 바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됐죠. 야, 이 친구 돈이 원래 좀 많은 친구인가 본데 바에 가서 술 먹기 쉽지 않은데 한 잔에 막 거의 몇천 원에서 몇만 원씩 해서 그렇게 자주 가다 보니 알바 형과도 친해지고, 친구가 시간이 안 되는 날이면 혼자 가는 날도 많았었는데, 혼자 간 날 알바 형이 여자 손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야, 저 여자분이 30살인데 너 자주 오는 거 보고 귀엽다고 술 한잔 사주시겠대. 저도 돈 있는데요? 야, 이럴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는 거야 하면서 술을 받아 먹겠습니다. 먹다 보니 저도 좀 취해서 알바 형과 같이 담배 피러 밖에 나왔는데 저 여자 간첩이라는 겁니다. 야, 저 여자 간첩이야. 북한에서 왔어. 아, 구라치지 좀 마요. 아니, 돈도 엄청 막 쓰고 몇 년 동안 만났던 남자가 다 군 간부나 경찰 간부야. 와, 개 신기하네. 이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와, 신기하다, 간첩이 있긴 하구나 정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신교대에 갈 시간이 되었고, 신교대에 들어가서 힘든 훈련들은 다 지나가고 정훈교육 이런 걸 봤는데, 기무부대 중사라는 사람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옛날 여자 간첩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바에서 봤던 그 여자와 너무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군 간부와 경찰 간부와 교제하며 정보를 빼내고, 당시 뉴스에서 엄청 크게 나왔던 사건이라고 설명해주면서 혹시 간첩을 본 사람 있으면 종이에 적어내라고 하였고, 저는 개꿀거리면서 종이에 적어냈죠. 후에 생활관으로 다시 올라와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급하게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저보고 당장 주임원사실로 가라며 조교 2명을 붙여주었고, 주임원사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너가 땡땡땡이구나. 이거 종이에 쓴 거 확인 좀 하려고 불렀어. 이거 거짓말이면 너 영창 보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거짓말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하고 봤던 거 그대로 쓴 거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중사님은 뭔가 불타는 눈으로 핸드폰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핸드폰 5시간 동안 너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담배는 여기 올려두고 갈 테니까 피고 싶으면 피고, 밥은 조교들이 가져다 줄 거야.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랑 홍차 뭐 많네. 이거 다 먹고 내일도 여기 와서 놀아도 돼. 근데 하나만 부탁하자. 그 알바 형한테 전화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일이 좀 커지는 것 같았지만 눈앞에 있는 아이스크림과 핸드폰, 담배에 눈길이 더 갔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죠. 중사님은 전화 몇 통만 하자고 하시면서 잠깐 통화하셨는데, 시장, K땡땡 방송국 국장 등 그 사람들과 약속을 잡으시더니 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웹툰도 보고 하다가 중사님이 말했던 것들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 알바 형은 그래도 단골 손님 번호인데 그건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북에서 온 건 맞고 전 남자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같은 걸 보내주겠다고 해서 그 사진과 증언만 갖고 중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중사님은 몇 년 만에 이런 제보 온 거는 처음이라며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니, 혹시 이번에 부모님 오셔서 하루 자고 가시냐며 근처에 호텔 스위트룸을 잡아준다,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겠다 하셨지만 이미 예약하신 호텔도 있고 해서 괜찮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제보한 건 어떻게 처리되었고 하니 혹시 휴가 같은 건 나오냐고 하니까, 일단 사건 자체는 국대원으로 넘어갔는데 잡을 시에는 최고 20억까지 보상이 나오긴 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니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있으라 하셨고, 저는 남은 일주일 동안 수료식 연습을 하며 신교대 생활을 했죠. 수료식 날이 되었고 부모님이 저에게 모자를 씌워주는 순간, 사단장 차를 호위하는 차 중에 한 대가 우리 가족들 앞에 멈춰 서더니 중사님이 내리면서 차 있는 곳으로 태워드리겠다며 가족들을 태웠습니다. 부모님은 왜 저희 가족만 이렇게 태워주냐고 하셨지만, 중사님은 아드님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만 하고 식사 예약을 해놓았다며 차 가지고 따라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간 곳은 엄청 크지만 오래된 횟집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훈련받았던 시의 시장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 원래 이런 고위직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하셨죠. 중사님은 방만 안내해주고 가셨고 부모님과 식사는 잘 즐겼습니다. 아직까지 가끔 중사님과 연락하고 있고, 반응 좋으면 군대에서 포경한 썰도 풀겠습니다. 군대에서 포경을 했어? 야, 이 썰보다 군대에서 포경한 썰이 더 신기하다. 야, 군대에서 어떻게 포경을 하니? 너 2016년 아니고 1916년도 군대 입대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군대에다 고추를 맡겼단 말이야? 나는 오히려 약간 망가지는 걸 기대하면서 했을까? 모르겠네. 왜 했지? 존나 궁금한. 아니, 이 썰보다 다음 군대에서 포경한 썰이 더 궁금하네. 이분은 유튜브로 썰 올려가지고 두 번째 거 토해내기 해야 되겠네. 우선 이거 유튜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간첩들 많았죠. 나도 옛날에 참 신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빌라였는데 옆집이 밖에하고 아예 소통을 안 하게 집 안을 전부 새카맣게 해놨어. 아예 그냥 완전 껌껌하게. 그리고 그 아저씨랑 아줌마랑 그리고 나이 많으신 할머님인가 할아버님인가 한 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서 총 3명이 사는데 옆집에, 그때 당시 90년도 후반이거든요. 90년도 중후반? 그럼 그때 한창 옆집 살고 그러면 한 번씩 얼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까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문 이렇게 열어두고서 발을 쳐가지고 집에 이렇게 공기가 순환되게 해놨어요. 창문만으로 공기 순환되는 게 약하니까 요렇게 막 구슬 같은 거, 요런 거 플라스틱 구슬 같은 거 이렇게 이어놓은, 이렇게 쭈르륵 돼 있는 그 발 같은 게 이렇게 저 현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들어올 때 막 이렇게 헤치면서 들어오고 막 이랬다고. 우리 집은 그 발 같은 걸 하진 않았지만 문을 열어놨었거든? 근데 옆집이 발을 해놨었는데 문을 아주 조금 열어놨었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집안이 완전 새카매. 한낮인데. 그래서 저 집은 이렇게 어둡고 저렇게 왜 이렇게 깜깜하고 완전 빛을 차단하고 왜 저렇게 살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안을 이렇게 슬쩍 이렇게 보는데 거의 집 주인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더니 문을 쾅 닫더라고. 근데 웃긴 거는 밖에서 우리 할머니나 어른들 만나면 인사 막 새근새근해.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인사만 하고 그 이상의 대화를 안 해. 그래서 되게 이상한 집이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옆집에 보니까 문 닫아뒀고 불도 안 켜고 불 다 꺼놓고 되게 어둡게 하고 살더라. 밖에 사람들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냐. 내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수상해 막 이러면서 왜? 그랬더니 수상해.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도 대화도 안 하고 인사만 한대. 근데 나오는 걸 자주 보지도 못할 뿐더러 아저씨도 아줌마도 일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아침 몇 시에 이렇게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 나간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너무 세게 남아 있어서 나중에 형한테도 물어봤어. 형아 거기 기억나? 응, 기억난대. 근데 그 사람들 그냥 밤에 일하고 낮에는 자야 되니까 불을 그렇게 꺼놓고 그렇게 산 게 아닐까? 아니야. 형이 얘기해주는 거 들었는데 형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느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은 옆집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일반적이지 않다를 뛰어넘은 약간 이상한 집이었어. 그래서 괴짜 가족이라고. 할머니가 뭐라 그랬더라? 괴짜 가족이라 그랬나? 괴짜 가족 아니고 뭐라 그랬는데 까먹었다. 그때는 약간 물건 같은 거 뭐 있으면은 서로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옆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물건 같은 거 뭐 받으면은 막 아이고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옆집에서 맡아주기도 하고, 뭐 애들 만약에 뭐 서로가 늦는다, 자식들이 있어서 막 서로가 늦는다 뭐 이러면은 뭐 잠깐 데리고 있다가 옆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그 엄마나 뭐 그 집 어른들 왔다 그러면은 잘 가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뭐 젤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가고 막 한 이럴 때란 말이야. 진짜 동네 주민들하고도 진짜 친하게 다들 지내는데 그 옆집하고는 정말 거의 친척급으로 친하게 지내는 거의 그 정도로 지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오밀조밀하게 살 땐 아주 이상한 집이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자기 개인 뭐 그런 생활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네 분위기나 동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었어. 그 집만 그랬어. 우리 옆집만. 그 동네 주민들도 다 그 집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이상한 집이었어. 누가 사진작가나 소설가가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사진기 들고 나가는 건 제가 그 아저씨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 아저씨 약간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얼굴이 기억나. 수염은 많이 없는데 딱 누구처럼 생겼냐면 AV 배우 아저씨 중에 이렇게 넙대대하게 생긴 그런 아저씨한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두꺼비 아재라고 하나?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 왜 이야기가 이렇게 왔죠?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남들에게는 말 못하는 나만의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써랑썰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